비법을 공개합니다. 건강 상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탑 시크릿. 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닥터 패널 그리고 연예인 패널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 비법의 호와 실을 밝혀줄 연예인 패널단. 각 분야별 전문의들을 모셨다. 건강 비법을 의학적으로 검증해줄 닥터 패널단. 백인의 판정단까지. 오늘 소개할 탑 시크릿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요, 근데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세요.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필라테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황수진이라고 하고요. 네. 처음 나와서 너무 떨려요.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트레이너라 그러신지 자세가 굉장히 꼿꼿해요, 자세가. 일부러 그러고 계신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러시는 건지. 신경 안 쓸 순 없어요. 구부정해지면은 변형이 일어나니까 네. 더 잡으려고 저는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김세아 씨는 옆에 황수진 씨 계시니까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셨나요? 평소와 다르게? 원래 제가 이렇게 허리가 좀 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평소에 좀 신경을 쓰는데 오늘은 지금 허리가 끊어질 판이에요. 백이성 씨하고 자리를 바꿨으면 하는 저 바람이 네, 있습니다. 왜 백이성 씨는 덩달아서 꼿꼿하게 세우게 세아 씨가 꽁꽁 서 있으니까 저도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죠. 오늘 굉장히 불편한 방송 하시겠네요, 아니, 무의식적으로 동조 심리가 일어나죠. 동조 행동이.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는데 옆에 있는 김진영 원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들 꼿꼿하세요. 호흡적으로 다 긴장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축 처지고. 예, 좀 처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운되는데 박민선 원장님 이게 계절하고 좀 실제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분 탓입니까? 계절하고 영향이 있다고 그러죠. 이제 일조량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름 동안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네. 많이 받고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내 몸의 대사작용도 빨라지고 그리고 기분도 우울한 기분이 없어지고 또 전반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보통 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햇빛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죠.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햇빛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첫째. 둘째는 이제 뼈와 동시에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셋째는 내 몸의 신진대사를 관여해서 호르몬들이 제대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면 특히나 비타민 D가 모자라는 사람들한테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4배나 높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왜요? 중국 분들이. 그분들은 항상 배를 까고 다니시거든요. 중국 안 가보셨어요? 나 그거 왜 그러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중국 어딜 가셨길래 그렇게 벗고 다니는 중국에서 위통을 벗고 다녀요. 중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더 현명하시죠. 깜난아기들 다 하체를 벗겨놓잖아요. 그게 햇볕을 쬐라는 어떤 그런 암시인 거죠. 이렇게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연관 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뭘지 과연 VCR 통해서 함께 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만 가는 우리의 뼈. 그런데 연령에 상관없이 뼈 건강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최근 4년 새 골다공증 환자 44%가 증가. 20대 환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건강 문제 뼈 건강. 허리가 바로 서고 뼈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 뼈를 지키는 특급 비법 탑 시크릿에서 공개합니다. 탑 시크릿에서 공개했습니다. 네. 예. 오늘의 주제. 뼈저린 우회를 만들지 않는 비법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뼈 건강에 대한 거. 뭐 우유를 많이 먹어라, 콩을 많이 먹어라, 운동을 많이 해라. 네. 뭐 이래서 열심히 어떤 분은 또 막 그 산에 올라서 두드리더라고요. 배에다가도 치고 나무를 아주 완전히 기절시킬 정도로. 등을 치는 분들 많죠. 네. 뼈 같은 경우는 뭐 타고난 거 아닌가요? 뼈를 글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모를 것 같은데. 뼈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우리 몸 근 골격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생선 같은 거 보면 뼈대 가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뼈는 보통 보면은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것 자체가 요새 이제 노인화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관심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질환으로 지금 작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골다공증은 처음에 증상이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골다공증이 한번 문제가 돼서 골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사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과거 한 10년 내지 한 15년 전에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골절이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오히려 굉장히 무서워요. 우유를 먹으면 뼈 건강에 좋다 얘기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우유를 많많이 먹으면 오히려 골다공증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까? 우유에 있는 칼슘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몸에 있는 칼슘을 빨아들여서 그건 배출을 워낙 시키는 많이 드시니까 이제 다른 거 다 흡수하고 칼슘이 흡수할 시간을 놓치셔서 안 되는 거지. 우유는 꼭 잡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자연계 대표적인 칼슘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유 한 잔을 마셨을 때 거기에 칼슘이 100이 들어있으면 한 2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고 80%는 빠져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우유를 마셨을 때 칼슘을 보충하는 거는 도움은 되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칼슘 보통 우리가 보충하는 이제 건 보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루에 필요로 하는 칼슘량이 1000에서 한 1200mg. 나이 좀 드시는 분들이 칼슘 약 사드시잖아요. 오줌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필요한 용량만, 예를 들어서 250 드시면 250mg. 오줌을 참으면 어떻습니까? 전립선 비대 정도. 깜짝이었죠. 아니 근데 우유가 좋다 하지만 저는 또 우유로 인해서 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네, 그거보다는 나가셔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다 뼈예요. 진짜로. 제가 MRI를 찍었는데 원장님도 처음에 선생님 저는 아니 정말 잠깐만요. 김세아 씨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어요. 폐경기에 들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냥 호르몬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하는 작용을 갖고 있는데 분비가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한 가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좀 골격이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좀 김세아 씨가 약간 유리한데요. 죄송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폐경 이후에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마르신 분들은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와서 골다공증이 더 많이 걸립니다. 뼈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물론 골다공증이 있지만 그 외에 또 질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뼈 건강 얘기하시면은 다들 이제 골다공증 생각하시는데요. 뼈와 뼈 끝은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접히는 곳은 다 관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이 없고요. 다 통증이 있으면 다 관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절염? 예, 다 관절염이고 척추에도 골다공증이 생기면 압박골절이 생기고요. 바로 척추뼈 사이에 관절염이 생기면 그게 바로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쉰 게 없네 이게. 그런데 아까 우리 골다공증 얘기하면서 칼슘만 굉장히 강조했는데 콘크리트 만들 때 칼슘이 자갈이라고 하면 단백질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만 있어서 붙지 못하잖아요. 단백질 섭취가 일정량, 충분한 양이 있어야만 뼈 건강에도 좋다. 사골 국물이 뼈가 좋은가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칼슘 성분하고 인 성분이 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부엽게 살은 찌는데 칼슘은 들었다가 인이 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콜레스테롤하고 지방이 많은 그런 아니, 이해가 안 음식들이 되네요. 되기 때문에. 인인데 왜 아웃이 되죠? 자꾸 이러실 거예요? 애들이 많이 먹는 과자에도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과자를 많이 먹으면 칼슘을 인이 빼내기 때문에 애들이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저희가 뼈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지금 그러면은 뼈가 건강한가? 모를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골다공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준비해봤거든요. 네. 항목대로 한번 체크해보시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최근에 키가 줄어든 것 같다. 이거 나이가 들면 좀 줄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키가 1m 77이었습니다. 네. 근데 7인데 지금은 1m 74가 돼요. 맞아. 3cm가 줄은 거예요? 3cm가 줄었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도요. 원래부터 잘못 재신 게 아닌가 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7살 때 180이었어요. 7살 때. 자꾸 줄어요. 머리가 무거워서 자꾸 줄으니까. 그거는 신발 크기였지, 180. 앉는 키를 보면 옛날에 190이었다는 게 믿어지실 겁니다. 네. 한 1cm 정도 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30 내지 40이 되면 디스크 간격이 줄어요. 퇴행성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디스크가 목 7개, 흉추 12개, 허리 5개이기 때문에 그게 줄면은 거의 보통 한 1, 2cm가 줄죠. 한 가지만 있어도 골다공증 의심해서 한번 가봐야 되는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그렇고요. 나이가 60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한 가지 정도의 항목에 문제가 있으면은 의심하셔야 돼요.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친정 부모님이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뼈가 부러져서 고생을 하시는 그런 경력이 있으시면 그건 의심하셔야 되고 20대가 되시는 분이나 30대가 되시는 분들은 저기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이상이 되어줘야 골다공증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은 엉덩방아 찧어서 척추 압박골절 오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좀 심하신 분들은 집에서 화분 들지도 않고요. 밀다가도 부러지고 있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심한 분은요. 아침에 서 코 풀다가도 척추 압박골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 풀면 그런 분들 뼈를 어떻게 척추로 코를 푸셨나요? 아니 네, 실제 그런 분들 뼈를요. 이제 수술하다가 저희가 만지면 손으로 부서집니다. 실제로요. 마사지 샵에 가면 어떤 때 밟아준다 그러는데 저 겁이 나가지고 힘 꽉 주고 있으면 오히려 마사지 받고 나서 더 불편해요. 위험 인자가 있는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많이 하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마사지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나를 밟아준다 그러면 내가 밟겠다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저희가 자가진단법이 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가진단 테스트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장절제술은 이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식사 양이 확 줄어들고 첫째는 식사량이 줄어들고 둘째는 위장만 절제했는지 아니면 소장의 일부도 절제했는지에 따라서 먹은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위는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먹으면? 일부, 조금요. 일부만? 네.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의 스테로이드는 왜? 뼈라는 것은 그냥 딱 우리가 봤을 때는 뼈 하나로 되어 있지만 뼈가 되게 변화를 많이 합니다.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파골세포가 칼슘을 흡수해가지고 버린 다음에 다시 조골세포가 단백질을 형성하고 석회화를 해가지고 뼈를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한 3, 4개월 동안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를 스테로이드가 모두 다 저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안 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뼈주사라 그러잖아요. 허리 아파서 여기저기 아파서 주사 맞는데 몇 방 맞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남발하는 경향들이 요사이 조금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저 여기 3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1년에 3번 이상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벌도 보통 한 2주 정도를 기간을 좀 주고 난 뒤에 맞으셔야 돼요. 일단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골다공증 예방법에도 3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슘, 두 번째는 비타민 D,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우리 대한골대사학회의 권고 지침을 말씀드리면요. 칼슘은 우리 1인당 권장 섭취량이 한 6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평균이. 그래서 보통 하루에 1000에서 1200mg을 먹어야 되는데요. 보통 500mg을 나눠서 식후에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비타민 D는 칼슘과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비타민 D를 800단위를 칼슘과 같이 복용을 하시면요. 이 골절이 20% 정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은 자외선을 받아들이면서 팔다리 같은 거 내놓고 걸으시는데 지침상으로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에 얘기하면서 우리 김준선 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골다공증 예방 체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어깨를 가슴을 확 내밀면서 등을 곧게 세우세요. 그러면 뒤에 근육이 단단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느껴지시죠? 그때 이제 양쪽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한번 제껴보실까요? 하나, 둘. 할 때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배 나올 것 같아. 두 번째, 왼쪽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손에 대고 왼쪽 어깨를 최대한도로 반대편으로 돌리고 머리는 돌리지 않습니다. 오, 이거 어렵다. 끝까지 한번 돌리고. 섹시한데요? 입을 살짝 내밀면서. 팔찌 낀 상태에서 쭉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요? 네,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정말 화장실에서 별짓을 다. 이 사람이 죽겠어요, 선생님. X체조. 자, 이게 지금 3가지 체조를 알려주셨는데 우리 정말 트레이너 전문가가 되시거든요. 황수진 씨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이건 좋은 동작인데 이제 지금 좀 많이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네. 근데 유연성이 좀 좋으신 분들한테는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럼 우리 유연성이 없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어쩐지 아까 뚜둑뚜둑 소리 안 나. 지금까지 뼈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법, 뭐가 있는지 저희가 비법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크릿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 많이 맞는 사람들이 맷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김현욱 씨 또 틀렸어. 자, 오늘의 시크릿 비법을 공개합니다. 자. 뭐 홍두깨 방망이에요. 저는 저게 뭐예요? 막대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제비 만들어요? 네, 막대기. 국수 만들어요? 이거 뭡니까? 치킨. 이건 뭘까요?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치킨이야, 치킨. 산호 같아, 산호. 산호? 이거 뭐처럼 보이시나요? 누룽지를 튀겨놨네. 아니, 산호초처럼 보여,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 뭐 버섯 같기도 하고 그래요. 버섯. 네. 치킨 아니야? 치킨 같아. 치킨이요? 치킨. 프라이드 치킨. 네, 오늘 제 비법은 바로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 네, 이건 뭔가요? 근데 이 막대기는 저는 이제 이 막대기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알 것 같아요. 뭡니까? 일단 그 많이 맞는 사람들이 네. 맷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뼈 건강을 위해서. 뼈도 튼튼해. 이게 무슨 나무일 것 같으세요? 오동나무. 벼락 맞은 나무. 예,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지 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심상치 않은 모습의 한 남자 포착. 아주 독특한 몸짓으로 주변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 그냥 뭐 마사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슴 근육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발길마저 돌리게 하는 그 선생님은 20대의 뼈를 가지고 계신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20대 뼈를 유지하나요? 두드리면 뻥 뚫리고 강해집니다. 두드리며 뼈 건강을 관리하는 이여명 씨.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인근의 한 공원. 먼저 춤을 추듯 가볍게 몸을 풀어준 후 온몸 이곳저곳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뼈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가요? 두드리면은 이제 굳고 긴장된 근육이 잘 풀리고요. 뼛속까지 이제 진동을 줘서 뼛속에 이제 노폐물, 찌꺼기를 빨리 해독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도구를 활용해 더욱 강하게 두드리는데 이렇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합니다. 압력을 받으면은 생체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사다발로 이제 두드리면은 깊게까지 이제 진동이 들어가서 뼈를 자극해서 뼈가 이제 생체 전기를 많이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골수 재생을 도와서 뼈가 이제 튼튼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두드리기를 마치고 자세를 다시 잡기 시작한 이여명 씨. 정체를 알 수 없는 동작하며 짧고 굵게 내뱉는 호흡까지. 대체 이건 무슨 동작이죠? 뼈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뼈로 호흡을 합니까? 예. 뼈로 이제 그 숨을 빨아들인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의념에 따라서 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뼛속으로 이제 기를 더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건강법을 통해 뼈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는 여명 씨. 그의 독특한 행동은 사무실에서 역시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뼈 운동 중일까? 말타기처럼요. 골반에서부터 이제 척추, 머리까지 골고루 흔들어주면은 척추 마디마디가 풀리고 관절이 풀리기 때문에 뼈를 이완시키고 릴렉스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을 찾은 반가운 손님. 바로 여명 씨의 건강법을 배우고 있는 지인인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자랑스럽게 꺼내든 것은 바로 오이. 허허, 그 용도가 따로 있단다. 근데 이거 왜 가져오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은 툭툭 치면은 시원해요. 쿠션도 있고 중량도 있고.
야, 이분 역시 두드리기 건강법에 푹 빠지셨다. 겨울에 얼음에 넘어지면서 짚다가 손목에 이 통증이 왔는데 정형외과나 한의원이나 한 4, 5개월을 다녔는데도 그 효과가 안 나고 굉장히 심했는데 이 두들기를 통해서 아주 좋아져서 통증이 없어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두드리는 것만으로 뼈 건강을 지켜냈다. 과연 두드리기 건강법 탑 시크릿이 될 수 있을까? 네, 보신 것처럼 두드리고 때리는 것만으로 뼈 건강을 지켜오신 그런 네. 주인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뒷장면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섭죠? 그다지. 무섭지 않아요? 님 이제 위협적으로 방송을 하시네요. 그걸로 두드리면 뼈가 부러지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두드린다고 이게 튼튼해져. 맞아요. 제가 준비한 방법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통해서 관절염을 극복한 사례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마을.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공 집 앞에 쫙 늘어선 사람들.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에? 건강이 좋아지는 약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셨는지? 통풍하고 충혈증하고 다 좋아졌어요. 저는 가슴 종양이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저는요, 손마디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자고 일어나면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통풍부터 종양까지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가루. 마을 사람들은 가루의 말에게 흠뻑 취했다. 과연 이 정체불명의 가루는 무엇일까? 아, 이게 바로 발효현미버섯이에요. 발효현미버섯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이광현씨. 광현씨 가족의 식사 시간.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발효현미버섯. 샐러드는 물론이요, 고기는 쌈장 대신 이 가루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란 광현씨. 발효현미버섯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일단 가장 크게 효과를 본 부분은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한 7, 8년 전만 해도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등산이나 다양한 운동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아졌습니다. 13년 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았던 광현씨. 불편해진 양 무릎 때문에 군 면제는 물론 정상 생활마저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스스로도 믿기 힘들 만큼 아주 건강해졌다고. 이제 발효현미버섯은 가족들의 만병통치약. 몸살이 올라나? 환절기에 불청객 감기에도, 상한 음식으로 인한 배탈에도 발효현미버섯만 있으면 걱정 없다는 가족들. 발효현미버섯이 저희 집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거 먹고 나서 저희들은 병원에 간 적도 없고요. 저희 애들도 4살, 6살짜리인데 예방주사 맞을 때 말고는 병원이란 데 가질 않아요. 게다가 발효현미버섯을 이용해 직접 천연 화장품까지 만들어 쓴다. 하하,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별다른 화장품을 쓰지 않고서도 아주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별명이 오렌지였거든요. 모공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싹 다 줄어들어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발효현미버섯을 즐겨 먹는 또 다른 식구가 있다는데. 야, 닭들아, 발효현미버섯 먹자. 아니, 닭모이를 이렇게 특별하게 주는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 닭들이 발효현미버섯을 먹으면요, 일단 계란을 낳으면은 계란 껍질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노른자가 굉장히 진하게 노래요.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씹으면은 육질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비린내도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요, 본인도 드시고 가족도 드시고 동물한테까지 주시면 사드시기도 힘들 텐데 이거 다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는 사는 건 아니고요, 직접 다 만들어요.
곱게 빻은 꽃송이 버섯과 현미강을 우유에 섞어 반죽한 다음 찜통에서 약 1시간 정도 쪄낸 후 유산균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 뒤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틀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2, 3주 정도 걸려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리는 단계가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게 햇볕에 말리면은 금방 말리는데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햇볕에 말리면 다 살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서 그늘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말리기 때문에 말리는 데만 1, 2주 이상 걸립니다. 발효 현미 버섯을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광현 씨. 발효 현미 버섯으로 건강을 꼭 챙기세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했다는 그의 비법.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아,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왜요? 네,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를 뭐 찍고 바르고 먹고 뭐 할머니들께서 빨간 약 쓰시는 거랑 똑같네요. 그거랑은 다르죠. 배 아프면 발라주시고 어디 다치면 발라주시고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아니, 그만큼 오면 거보다 훨씬 네, 낫네요. 오늘 굿하는 것보다 낫죠. 자, 그러면 1차 공감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들고 가도록 하죠. 내려놓고 하시죠. 자, 이 나무를 통해서 두드리고 때림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얘기하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예. 꽃송이 버섯을 이용해서 이제 발효시킨 걸로 아, 이거 시큼해요. 이걸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큼해요. 예. 원래 가짜가 항상 큰 소리 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또 김현욱 씨 또 틀렸어. 1차 공감 선택하면 들어주시고 딱 들고 계시다가 꽂아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지금 14분이 계신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14분의 전문 패널들께서 평가를 해주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1차 공감 선택! 자, 오늘 말이죠. 항상 1차 공감 선택 제가 지네요. 예. 6명이 파란색이고요. 8분이 오늘 빨간색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백이성 씨는 어김없이 제 편 아, 그럼요. 저는 뭐 환영합니다. 역시나 먹는 거니까. 세아 씨도 역시. 네, 저는 일단 뭐 먹는 거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아니 나도 맨날 이진식 편드는데 왜 나한테는 빼놓을까? 당연하죠. 아이고 섭해라. 아니, 사실 두 분은 변별력이 없어요. 무조건 먹는 것만 들어. 아, 그리고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냥 몽둥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사용하는지 직접 비법 전수자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여명 씨, 이광현 씨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 단단해서도 문제입니다. 충분히 괜찮다라고. 뼈에 좋다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거 세게 하는 사람. 비법 전수자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여명 씨, 이광현 씨 나와주십시오. 두드러기 건강법 이여명 씨, 발효 현미 버섯 이광현 씨. 자, 이여명, 이광현 두 분이 형제는 아니시죠? 형제인데 서로 광고하기 위해 나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여명, 이광현 이름이 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러게요. 자, 그리고 여명 씨, 예. 오늘 저희 꼭 이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져가지고 대머리 가발을 썼어요.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나이가. 예. 근데 뼈 나이가 20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사를 받은 겁니까? 건강검진을? 3개월 전에 이제 받았을 때, 네. 그 20대 평균에 98% 나왔거든요. 골밀도가. 예. 그러니까 20대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뼈 나이는 이여명 씨의 뼈 나이에는 이의가 없지만 네. 실제 나이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 왜요? 40대 후반처럼 안 보이세요? 상당히 노안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뭡니까? 들고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철사다발이라는 겁니다. 철사다발. 대나무. 두드리기 위한. 예. 오, 좋은데요? 예. 절하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하여튼 너무 부드러워지면 탬버리 있는 줄 알고 그냥 두드린다니까. 예. 막대기는 이제 좀 아프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피부나 김현욱 씨를 한번 때려보세요. 김현욱 씨. 근육 쪽이 좋은데 이렇게 분산돼서 압력이 들어가니까 아프지도 않고 뼈 깊숙이 이제 진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만들기 쉽죠. 콩자루. 이건 뭐예요? 콩자루. 콩자루. 예. 누구나 이렇게 자루를 만들어서 콩을 넣으면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장기별로 이제 먼저 두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배꼽이나 저건 말이 되지. 그다음에 간담 쪽에 이렇게 두드리고 서늘 한쪽.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뼈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서늘한 쪽이네. 뒤로 이제 이렇게 심장 쪽으로 이제 자극을 많이 주고. 20대 지금 뼈 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20대 때의 뼈 검사는 안 하시잖아요. 예, 그때는 예, 검사를 저도 못 이제 저분한테 왜 이제 저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지금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사로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아마 저기 저 나무 통은 잘못하면 뼈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근력이 어느 정도 괜찮고 자극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뼈라는 것은 자극을 자꾸 주게 되면은 뼈 바깥쪽에 있는 피질에서 자꾸 이렇게 받으면은 그쪽으로 스티뮬레이션을 받는다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뼈는 피질 쪽으로 자꾸 탄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태권도 하는 경우에 너무 세게 처음부터 때리면 뼈 부러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극을 줘서 하다 보면은 거기에 뼈 피질 쪽이 단단해지면서 이제 그쪽 부분이 그렇죠. 네. 뼈라는 거는 구멍이 나서도 문제지만 너무 단단해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없으신데 또는 나았는데도 계속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면 뼈가 너무 강해지거든요. 너무 강한 건 잘 부러져요. 우리 엽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만 너무 강한 건 특히 냉동실에 얼리고 나면 턱 부러지잖아요. 더 오히려 뼈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튼튼해지면. 골다공증 걸리란 얘기예요. 단단해서 부러지란 얘기예요. 이현명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좀 다혈질에다 급하셨나 봐. 그러니까 모든 게 화가 나고 이럴 때 이걸 슬슬 시작하신 거 보니까 스트레스로다가 이제 때리기 시작을 했어. 그 이제 누구를 못하니까 왜 남자들 뭐라면 주먹으로 벽 딱 치잖아. 그 식으로 자기 몸을 두드린 거야. 어?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난 기분이 들으신 거야. 그렇죠? 난 기분이 아니고 완전히 났습니다. 진동을 저 안에까지 지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파열 정도 세게 하는 사람. 바보니까. 실제로. 백이성 씨 어때요? 이거 의외로 되게 아까 선생님이 하실 때 되게 가벼워 보였잖아요. 한 대게 딱 맞으면 되게 아파요. 진짜로. 아니 얼굴을 왜 때려요? 여기 얼굴이 이게 부으니까. 아니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긴 한데 무겁다. 이거 무거워요. 아우 쇳덩어리가 뭐가 시원해. 아이고 이거 엿바꿔 먹으면 이리 아까 한 그릇 나오겠다. 진짜? 되게 무거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동작이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요. 뭐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시고, 뭐 그런 나쁜 음식 같은 거 전혀 안 드시고, 그 다음에 계속 활동을 하시고, 그런 생활 습관이 저희랑은 다르게 굉장히 건전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좀 어떠세요, 실제로는요? 술, 담배 하십니까? 술은 조금 하는데, 담배는 안 합니다. 담배는 안 하죠. 그 전에, 이거 운동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도 술은 드셨어요? 예. 담배를 안 하셨어요? 담배는 원래 안 했고요. 담배가 뼈에 가장 안 좋다고. 그러니까 담배를 안 하셨어요? 담배 안 하셨잖아. 네. 그게 두드려서 그런 게 아니지, 내가 볼 때. 그렇게 따지면 이거 버섯 먹어서 건강한 겁니까? 버섯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 좋죠. 소동혁 원장님께서는 두드러리는 행동을 상징적인 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게 실제로 우리 몸의 신체적인 반응점들이 있어요. 특정 혀를 누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두드러진 자극 자체가 특정 혈자리들을 계속 자극을 줌으로써 오장육부의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뼈 건강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건강을 하는데 두드리는 자체가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혜진 원장님 피부과인데 두드리면 빨간색을 드셨어요? 네. 왜냐면 두드리는 것 자체가요. 어떤 타박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때리죠. 자기가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골병들 정도 안 때리죠. 아니요. 심지어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긁어도 멍에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혈관도 금방 터지고 그러면 이런 깊은 조직의 큰 혈관들이 터질 수가 있고. 아니 이런 콩으로 때려가지고 이게 모세혈관이 터질까요 이게? 네. 그거보다는 멍이 안으로 드는 사람도 있지만 멍이 안으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 참다가 지금 이현영 씨가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드럽게 때리면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9가지 장수법 중에 목, 이마 두드리기, 뭐 이거 손가락으로 이거 자극하기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뭔가 이제 근거는 있어 보이는데 난 궁금한 게 이 철사를 잘라가지고 이걸 하는 걸 어디서 이거 만드셨냐? 어디서 이거 팔아요?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자들에서 대나무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이거 거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혈액순환으로 모든 질병을 낫게 한다라고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초 혈액순환부터 마사지로 문질러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면 노폐물도 빨리 제거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모든 질병이 나아진다라고 말씀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전 이분 경우에는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마 평소에 생활하시는 거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운동하시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싶네요. 혹시 박 원장님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분 탈모와 관련해서 나왔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계속 움직이면서 운동했었죠?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셨죠? 오늘도 오늘도 그러신 거죠?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네, 한 원장님. 예. 지금 이제 포인트를 벗어나면 안 될 게 두드리는 자극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자극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우주로 보냈단 말이에요. 칼슘 영양제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계속 소변을 다 빠져나오는 거야. 다 골다공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력이 없는데 거기는.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여라. 근육을 움직여라. 그렇게 했더니 칼슘의 흡수율이 좋아져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여명 씨께서 하신 운동은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 아니라 단지 근육에 자극을 줬지만 근육의 자극 자체가 칼슘의 흡수율을 좋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여명 씨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광현 씨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효 현미 버섯 가루를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발효를 시키고 가루를 만들기 직전인가 봐요? 예, 이건 뭐죠? 가루만 가져오면은 눈으로 봐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렇죠, 예. 그 발효현미 버섯의 원료가 되는 꽃송이 버섯과 꽃송이 버섯을 활용한 잡채 요리. 네네네. 꽃송이 버섯이 참 좋은 버섯인데 그냥 먹어서는 이제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애기도 같이 다 먹었거든요. 예. 근데 그 처음부터 그렇게 먹었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그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강제로 먹여서 지금은 그냥 습관화됐나? 처음에는 아무래도 뭔지 잘 모르니까 안 먹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식사 후에 집안 식구들이 다 한 숟갈씩 먹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당연히 밥 먹고 나서는 이걸 먹는 걸로 인식을 하고서 잘 먹고 있어요. 버섯류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꽃송이 버섯에도 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이 꽃송이 버섯을 하나비다 라케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난소암을 고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뼈를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뼈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이 꽃송이 버섯은 다른 버섯과 거의 비슷하게 주된 성분도 베타글루칸이 많고요. 이게 특별히 뼈에 좋다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뼈 건강인데 뼈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비타민 D하고 칼슘하고 그다음에 운동인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비타민 D 전구 물질이 많은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에라스타디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햇볕만 받으면은 다 말리는 과정에서 다 비타민 D가 되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활용해서 먹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를 저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 왜 꽃송이를 어디서 드신 거예요? 2001년도에 아마 제가 수술을 했을 거예요. 양무릎 이제 연골판이 찢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제 염증이 생겼다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선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이제 1년 이상 제가 입원해 있었고요. 태어나고 나서도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관절경 수술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연골판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상당히 찢어져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하게 되죠. 근데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1년 동안 그렇게 되셨는데 아무튼 잘 완치되셔서 되게 축하드리는 일이지만 이게 얼핏 보게 되면은 의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술했는 분이 1년 동안 입원을 하셔서 고생 실컷 하다가 저걸로 먹고 나왔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건 인정을 하나 그분들이 뼈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여명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 뼈가 골밀도가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광현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골밀도가 좋다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것까지 완치되고 제가 보기에는 염증 작용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도 염증, 항염, 그다음 항암,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고 현미도 역시 항염, 항암, 면역 작용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작용이 있고요. 선택을 떠나서 이제 꽃송이 버섯 칭찬을 좀 할 게 있어요. 되게 실제로 이제 버섯에 베타글루칸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1, 2, 3, 4등이 있어요. 1, 2, 3, 4등. 1등이 꽃송이 버섯인데 얼마나 많냐면요.
꽃송이 버섯 100g에 베타글루칸이 43.6g입니다. 2등이 3%나 들어있네요. 네, 2등이 표고버섯,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표고버섯인데 27g이 들어있어요. 43%라. 그 다음에 뭐 송이버섯은 뭐 11g밖에 안 들어있구만.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신 게 뭐냐면 베타글루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식이섬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네. 버섯이 이렇게 지금 씹어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베타글루칸은 소화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발효가 돼야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져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비싸지 않아요? 꽃송이 버섯? 가격대가 어떤가요? 키로에 이제 100만 원 이상. 네? 그래? 한 개씩 먹고 살자. 1kg에 100만. 치지? 제가 이광희 씨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고백을 할게요. 네. 실은 저 코스모스를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요. 아침에 기상하기가 너무 좋고 숙취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도 너무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뼈가 집중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법 전수자 두 분에게 저희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심도 깊게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해 봅시다! 현재 뼈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광현 씨. MRI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여명 씨 또한 골밀도 검사를 진행해 현재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의 뼈 건강 상태는? 자, 결과는요? 이여명 씨 코어를 보면 40대 중후반보다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만은 20대라고 하셨는데 20대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네. 근데 그 결과 수치가 왜 이러냐면은 보통 남자들은요 20대나 40대는 그렇게 사실 골다공증 그 골밀도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예. 이광현 씨 무릎 사진은 연골 손상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고요. 네. 그 연골판이 안쪽하고 바깥쪽 있는데 바깥쪽은 약간 좀 달아있는 양상인데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뭐 이상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관절이 아프니까 우리는 보통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더 정확한 건 아마 사고로 인한 연골 파열 정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박 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항산화 과정 그리고는 이제 항염증의 어떤 그런 변화가 꽃송이 버섯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세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우리 연세가 드시는 분들한테는 꽃송이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급성기로 인해서 외상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찢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너무 맹신을 해서 저기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벌칙 있습니까? 오늘의 벌칙! 무엇이든 기부하고 인증하기. 의미가 좋긴 한데요. 네, 벌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좋은 일이잖아요, 기부. 아니, 저거 딱 해갖고 우리 조금 있으면 큰 행사 있는데 노인의 날 뭐 걷기 대회. 그 의자 한 2,000개 폈다 접었다 하는 기부 한번 하죠, 뭐. 괜찮아요. 2,000개. 괜찮아요. 2,000개요? 그거 그러면 한 300원씩 절약되거든. 그럼 한 60만 원 기부할 수 있는데. 아니면 60만 원어치 오늘 회식 쏘기로 하든지요. 아이, 기부를 해야지. 쏘는 거는 기부 아닌가요? 쏘는 건 내가 쏠 테니까. 좋습니다. 좋은 의미니까요. 네. 때리고 두드리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도 안 된다는 거. 요걸로 뼈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1번. 네, 그리고 꽃송이 버섯을 이용해서 이제 뭐 식사로도 드실 수 있고 간편하게 그냥 드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0만 원. 파란색은 1번, 빨간색은 2번. 자, 함께 외치고 공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공간 선택! 자, 오늘은 과연 떨리네요. 어떤 분이 공감을 얻으셨을까요?
두드리기 건강법으로 뼈 건강을 지킨 이여명 씨냐? 아니면 발효 현미 버섯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킨 이광현 씨냐? 이 중에서 또 높은 분의 공감을 얻으신 분은 3개월 전에 이제 받았을 때 그 20대 평균에 9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대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으셔가지고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으셨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지시고 백인의 공감을 얻은 뼈저린 후회를 만들지 않을 탑 시크릿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오늘은 과연 떨리네요. 어떤 분이 공감을 얻으셨을까요? 두드리기 건강법이냐 아니면 발효 현미버섯이냐? 자, 결과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높은 분의 공감을 얻으신 분은 오늘 6번째 탑 시크릿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뒷자리 보여주세요. 6대 4. 자, 두드리기 건강법 6, 버섯 4. 자, 과연 앞자리는요? 앞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여주세요. 자, 과연 앞자리는요? 앞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여주세요. 56대 4점. 두드리기 건강법이 탑 시크릿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번에는 55대 45였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11표 차이가 됐네요. 12표 차이요. 네. 예. 자, 지금 이기셨어요. 네. 뭐, 덤덤하시네요? 이길 줄 아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소감이 어떠세요? 결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자기한테 다 맞는 건강법을. 중요하진 않아도 기쁘죠? 네, 상당히. 그리고요. 예.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공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얼굴이 한층 밝아지셨어요. 되게 찡그리고 계시다가. 자, 우리 광현 씨는. 광현 씨 어떠세요? 일단 좋은 거라는 우리가 다 인정했는데, 오늘 뼈 쪽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디 한 곳에만 이렇게 효과를 보인다는 거는 저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발효현미버섯을 먹고 특별하게 제가 뼈를 건강해진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무릎도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다 인정을 하셨어요. 뭐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대로 이제 항염 쪽으로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기분 좀 풀고 가세요. 기분 풀고 가시네. 시원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분은 이진 아나운서가 하게 됐네요. 네,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울고 있는 거 봐.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탑 시크릿은 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상 어떤 치료가 됐거나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개하고 또 여기 계신 전문의들의 평가를 좀 받고 또 도움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요, 식이요법, 안정, 그리고 명랑 의사는 의사라고 하는군요. 항상 밝게 웃고 생활하시면 또한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 시크릿!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저희 아나운서국에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들이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대상을 바꿉니다. 올레! 이 좋은 일에 김현욱 씨가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진짜 힘든 벌칙 받으실 때 혼자 애 많이 쓰세요. 힘내세요. 한테크 생활건강에서 살림욕기를, 한경이 생활과학에서 책걸상 세트를 드립니다.